상대방한테 연락을 먼저 하시는 거. 두 번째, 일단 세 보이게 되게 나 같이 있다 뭐 하다라고 하면서 보이는 거. 맨 마지막으로 외모만 열심히 업데이트하는 거. 이 세 가지 방법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만으로 여러분들이 제외하시려고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포기하시는 게 좋고요. 연애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연애 연구가 김나라라고 합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나요? 미혼이신 분들도 많고요. 부부이신 분들도 정말 많이 들어오십니다. 훨씬 좋은 방법, 제대로 짜진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죠. 저희가 이 짜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대방이 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왜 재회를 하고 싶어 하는지부터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으셨나요? 같이 있는 사람과 연애하고 싶다. 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되게 많은 재회를 이야기하시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는 이제 초점을 맞춘 게 나한테도 좋고 저 사람한테 좋은 재회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찾아보고, 실제로 그렇게 재회가 됐을 때 문제가 뒤에도 없게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최종적으로 깨달았던 건 뭐였냐면, 그러면 이 행동을 내 전전 남친, 전전 여친이 해도 내가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인 건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전전 여친, 전전 남친이 됐을 때, 즉 내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했을 때도 그거에 내가 흔들릴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방법이라는 걸 찾게 된 거죠.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 가지였어요.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긴 한데, 이 용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정말 안 되셨을 거고, 이 용어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되고 하셨던 분들은 제가 굉장히 쉬우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구점 파악인데요. 상대방이 대체 무엇을 원하느냐, 어떤 연애를 원하느냐가 사람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 사람마다 다른 부분에서 특히 그 소구점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연애를 다시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여자친구가 계속적으로 연락 와가지고, 오빠 뭐 했어? 오빠 일 중이지? 오빠 힘들겠다라고 하면서 일하는 중에 한 10번씩 전화가 와요. 문자가 와요. 그럼 헤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걸 안 하면 헤어지는 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겐 이걸 하면 헤어지는 게 되는 거죠. 왜? 이 사람 두 명이 바라는 연애가 타입이 다른 거예요. 타입이 다를 때 그 타입에 맞춰가지고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 행동이 올바르게 나오느냐가 결국 연애에서 저 사람이 나를 원하느냐가 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가 기다린다, 뭐 한다가 아니라 결국 내가 지금 원하는 모습이냐, 상대방이 그 원하는 모습을 내가 충분히 보여주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의 경우는 그걸 했었어요.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찾아가고 뭐 해주고 라고 했더니, 오빠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 라고 해서 헤어졌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것도 어떤 것도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굉장히 열심히 보여준 다음에 상대방의 귀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연락이 왔고, 그 연락이 온 걸 가지고 재회가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큰 소구점은 결국 내가 너무 집착했다는 거였고, 그 집착이 나에게는 굉장히 사랑 표현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담스러운 행동이었던 것을 걷어내고 재회를 했던 이 기다리는 방법이 올바랐던 것일 것인가? 아니요, 기다려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기다려주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회가 됐던 케이스가 있는 거고, 아닌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방법을 쓴 다음에도 이분은 한 번 더 헤어지고 저희한테 돌아오셨어요. 왜? 다시 재발됐거든요. 이제 사귀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똑같이 일주일에 5번, 6번씩 찾아가셨더니 또 상대방이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을 하시자마자 다행히 정식 상담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바로 연락이 닿아서 계획을 짜서 이야기를 잘 했더니, 그럼 오빠 2주 정도는 기다려볼게 라고 한 다음에 2주 동안 실제로 올바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연락을 너무 안 해서, 자주 찾아가지 않아서 헤어졌던 케이스도 정말 많아요. 자, 결국은 원하는 거라는 게, 가치라는 게 여기 끝에 있는 게 아니라, 가치라는 게 각자의 산의 봉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각자의 산의 봉우리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고, 제발 이거랑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저 사람이 싫어했던 게 뭐지? 뭐 때문에 헤어졌지? 난 더 이상 안 할 수 있는데, 그걸로는
여러분과 제외할 의지가 없고요. 그걸 포함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연애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소구 파악을 제대로 해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어서 와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한두 문장으로도 그런 느낌이 풍겨지게 말을 하지 않고도 느껴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외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신 분들은 결국은 내가 제외할 수 있는가 혹은 이걸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진단지를 내주시면 그거 가지고 이야기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지 부분까지는 무료니까 여러분들 많이 애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